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3년 12월 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좀 잘랐습니다. 이것은 파트 1에서 일본이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 자체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어떤 이 사상가 이름을 가진 사람의 내용이 제가 주장하는 거하고 거의 일치했으므로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좀 논리적으로 다시 정리해서 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생존을 공동 목표로 합의하라. 스루프 타임즈를 시작하면서 주제가 생존 우선순위라고 벌써 저는 1년 전부터 이렇게 이제 저의 취지를 소개를 해 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 물 건너에서도 철학을 한다는 그 교수가 저하고 생각이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맞는 얘기 아니냐, 서로 이 뜻이 옳으면은 통한다고. 만난 적도 없고 뭐 대화한 적도 없지만은 신분 차이도 있고요. 그쪽은 대학 교수고 저는 이제 백수고 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건 여담이고요. 최악의 사태를 가정하는 것이 위기를 막는다. 이런 것을 다시 인용을 하고 어느 한쪽 진영이 내세우는 단일한 정치적 아이디어로 국민을 통합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자고. 자, 야당이 얘기하는 정치적 아이디어, 그 다음에 국민의힘 여당이 얘기하는 아이디어, 자기께 다 옳다. 이런 거기를 다 국민들을 통합하겠다. 이런 쓸데없는 야망은 접고 그보다는 어느 쪽도 그것에 대해서만은 합의할 수 있는 점을 찾는 공동의 목표를 찾아라. 이것이 이제 갈등 해결의 이 돌파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관념도 이념도 규범도 아닌 그런 방법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소모전을 더 이상 우리는 하지 맙시다. 아주 피곤하고 왕짜증나고 분노까지 일으켜서 요즘에 그게 잘 조절이 안 돼가지고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증까지 생겨서 뭐 정부 예산을 정신건강상담 뭐 예산을 해서 상담사를 양성하겠다는 등 이렇게 증상 처방들 정도 가지고 그게 해결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화하는 것도 설득도 일단 보류하고 이 중단하고 대신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를 내걸고 같은 방향을 목표로 해야 된다. 그거이 뭐이냐? 그게 생존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유도 평등도 상당히 폭력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죠. 자유를 끝까지 고집하면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부터 자연 상태, 무정부 상태, 무정부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 아나키스트들이 돼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나키스트는 무력을 불사합니다. 또 평등을 철저히 하게 되면은 전체주의 감시국가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자유냐 평등이냐 어느 쪽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갈등이기 때문에 대립이나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갈등 구조도를 그려봤고, 이거를 갈등 구조도지만 갈등 해소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세력은 지금 상황에서는 매국노로 판단해가지고 제거해야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이 생존이 음, 말하자면 등불 뭐 폭풍 앞에 뭐 초롱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마는 풍전등화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정신들 못 차리고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그런 그 이 정치가 수준 그런 거 좀 욕 좀 합시다. 그런 아새끼들은 제거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면에 그 그린 요 갈등 해소도를 이 필요조건 논리라는 거로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한번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요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도 왜냐하면 이유를 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라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자유를 향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예를 하나 들 수 있겠고 또 이유는 그 여러 가지 들 수 있는데 이유는 가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은 나중에 입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 그리고 생존을 반대로 그 한편 생존을 위하여는 반드시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또 반드시 권위주의, 전체주의, 감시국가가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라고 얘기를 해보라 이거죠. 그런데 이거를 속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와 같이 말로 해봐야 됩니다. 말로 하다가 내가 이상하게 느낀다 그러면은 나는 이쪽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가. 권위주의, 전체주의, 감시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죠.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점을 더 도출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고서 그 이유를 들 텐데, 가정들도, 가설들을 내세울 텐데, 그런 걸 들어보면은 그게 비합리적인 이유를 많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한국이 현재 평화 상태도 아니고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체제 이념과 관념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재 현실이죠. 우리는 수많은 국민의 생명 수고하고 국민의 희생을 피하는 해결책을 주입해야 한다. 이게 마치 백신 주사약처럼 큰 이 말하자면은 이 희생을 치르지 않고 어떤 그 백신 특효약처럼 그런 해결책을 우리는 주입해야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주입책이 또 이 생존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목표는 그거지만은 이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이 뭔가냐 하는 것은 에, 좀 생각해 봐야죠. 음? 생각해 봐야 돼요. 뭔 수가 있을까? 그냥 그런 거 없이 야 생존을 같이 우리 공동 목표로 잡자.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진짜 되겠냐 이거죠. 속마음은 따로 논다 그러면은 말로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현실은 국가 소멸이란 생존을 위협하는 남녀 성갈등까지 이슈화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지난 건 합니다만은 일본 현대 비즈니스의 김경철 저널리스트가 기고한 내용인데요. 갈 곳은 국가 소멸, 한국 젊은이들은 왜 세계에서 유례없는 젠더 갈등을 일삼을까? 이런 의문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엔젤릭 버스터 손가락이라고 해서 그 만화 영화 그 여자 주인공인데 이게 이제 문제의 그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 왼손으로 뭐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요렇게 요게 그 잠지가 작다는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마.
한국인 스스로가 대혐오 시대라고 자주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 대립보다 남남 갈등이 심화된 지 오래다. 진보 대 보수, 남성 대 여성, 회사 대 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노인 대 청년 등 우리 사회 전반을 분단과 대립으로 몰아넣는 혐오는 익명성이 담보되는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공존을 지금 위협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온라인 게임 업체 넥슨 코리아를 둘러싼 남성 혐오 대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야심차게 내놓은 홍보 영상에 남성을 조롱하는 혐오 밈이 들어가 있다는 인터넷 불꽃 소동이 계기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레디컬 페미니즘 운동을 펼친 메가리아가 한국 남성의 성기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만든 일종의 남성 혐오 넷 밈인 것이다. 게임업계 움직임의 여성단체는 근데 또 반발하고 있다. 게임업계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했더니 왜 사과하고 자빠졌냐 하고서 이제 또 그 여성 단체들이 페미니즘 여성 단체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남성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 딴 데서도 찾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손가락 포즈 사냥이 산업계 전반에 지금 파급되고 있다는 것까지 소개하고 이것은 현재 한국 사회를 갉아먹는 심각한 병이다. 자, 그 젊은 남녀들이 그 상호 혐오하는 것 그런 데다가 몰빵하게 만드는 것도 그거 음해 세력들의 작품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합쳐가지고 경제적 불안에 내몰린 젊은 남녀들이 상생하는 상대가 아닌 생존을 위한 경쟁자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 앙커 수컷이 그 생존하기엔 경쟁자로 인식한다? 이게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동물 아닙니까? 동물은 남녀, 암수컷이 있어야 동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포유동물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남녀가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시면은 이거 해결책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월 2일 미국 일간지 NYT는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 원인 중 하나로 페미니스트와 반페미니스트의 극심한 대립이 남녀를 분단시키고 결혼율을 사상 최저순으로 떨어뜨렸다고 분석을 했다. 그럼 미국 애새끼들은 그러면은 남녀 혐오가 없는 모양이지. 지들은 항상 러블러브 하는 영화만 잘 만들고 또 미국은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게임을 하는 청년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나이 들어서 게임이라는 것은 옛날에 뭐 전투기 그 내려오는 거 그거 뭐 길거리에서 그거 뿅뿅 해가지고 그런 거 한번 해본 적 외에는 지금까지 뭐 게임에 손대본 적도 없는데 너무 부풀리는 뉴스를 만드는 것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언론 기자들도 요즘 가만 보면은 남성 기자보다 여성 기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들을 남자애들이 말을 잘 못한다. 여자보다. 왜 그러냐 그때 게임에 중독돼서 남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능력이 여성보다 뒤떨어져서 기자들 시험에서 대부분 남자 애새끼들이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남녀 그 혐오에 대해서는 한국 소멸이란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을 세우고 대처해야 할 판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동물의 세계를 통해 우리가 좀 다시 배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도 나와요. 여보, 어떻게 다른 수컷과 암컷 갈매기 배신의 학계도 발각.
김미루 기자, 여 기자입니다. 머니투데이. 여 기자가 제목을 썼다는 거 한번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전남 영광군 육산도에 돌아온 앙컷불 제비 갈매기가 6년간 짝짓기 했던 수컷을 버리고 다른 수컷과 번식 활동을 했다. 이 바다새는 한 번 맺은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알려져 이례적 현상에 대해 연구진은 파악할 예정이다. 총 7마리 중 앙컷 한마리가 2016년부터 6년간 번식 활동을 해온 수컷을 발로 차버리고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중 달인 수컷 한마리와 번식 활동을 했다. 국립생태계 생태원 연구진에 따르면 무리중 수컷은 2마리뿐으로 나이는 모두 최소 10 이상으로 추정된다. 12년이 넘었다? 두 놈 다 수컷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동물의 종적 번식 본능은 우월한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다. 인간만이 우월함은 잘생김과 신체적 우월함에 더해 우리 인간은 돈까지 따지죠. 집안도 따지고. 늑대에게 갈라진 개를 생각하면 더 이해할 수 있다. 늑대가 평생 부부로 살아야 할 원인은 에, 일부 일처로 평생 죽을 때까지 한다 그런 얘기인데 늑대가 꽤그 존경스러운 거죠. 원인은 사실은 생존에 있습니다. 사냥을 하는데 수컷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암컷하고 같이 하고 어떤 경우에는 암컷이 무리의 우두머리인 경우도 있습니다. 수컷 대신에 수컷이 나이가 좀 더 어려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보통 늑대 사냥은 가족 무리 사냥을 하는데 떼거지 그 승냥이인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거하고 개과 그하고 틀려가지고 한 일곱 많아야 일곱 여덟 마리 그 정도 무리 그러니까 한 가족이죠. 한 식구 이렇게 해서 이 사냥을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딴 놈하고 교미를 하면은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 그 생존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그렇게 지키는 거죠. 네? 정조를 지키는 거죠. 정조를 지키고 싶어서 지켜진 게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서 지켜진 거다. 그러면은 이 갈매기는 봐서 본능적으로 지금까지 짝에서 나온 새끼들이 영 뭐 좀 이상하다. 음, 그좀 더 이 우월한 그 유전자를 나는 남기고 싶은데 그 본능적으로 그래서 딴 수컷하고 짝짓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돈만 가지고 결혼하면은 이상한 애들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했는지 그 대가로 공허한 안전보장을 받았는지라는 제목으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이미 나온 얘기지만은 이 쭉 얘기한 것은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벨라루스 뭐 이런 데서 결국 핵무기를 폐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을 쭉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와 버전과 러시아 버전에는 제목이 안전보장에 관한 각서인 반면에 영어 이 서명한 각서에는 보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그런 게 들이뭉실 넘어가는 게 소련 입장에서는 해체되는 소련으로 해서 미국 부시 대통령한테 돈을 구걸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부랴부랴 우크라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벨라루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힘겨운 이혼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의 지도자들이 소련으로부터 탈퇴하기로 서로 이제 연방을 해체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수천 개의 그 핵폭탄을 해체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를 스타트 원에 가입시켜 가지고 미국은 다 없애는데 일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실속 있는 약속이었냐? 지금 그게 아니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있을 때 이 미국도 옐친 대통령으로 바뀌어 있을 때 1994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로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하고 뭐 어딘진 모르겠는데 이때 이게 무슨 어디 영국 수상 얼굴 같기도 하고 이때 이것은 우크라이나 무슨 책임자 같기도 하고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94년 벌써 그러면은 그 20년이나 지난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어, 이것은 뭐 전략 폭격기도 그 해체되는 우크라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매우 후회스럽다.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우리를 못 건드렸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만약 서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핵무기는 결국은 파멸을 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핵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서로 못 쓰지 않았겠느냐. 겁만 주고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목소리는 현재의 사태에 미국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뉴스 보도를 1년여가 지나서 또 낸 것 같습니다. 한화 장갑차 레드백 129대 호주 수출 계약 체결 3조 원대 수주. 좋습니다. 이 장갑차. 네. 그리고 건폭과 전쟁 1년 건설 현장에 노조 채용 강요 태업 사라졌다. 물음표는 제가 붙였는데요. 정순우, 주경식, 이민준 무려 3명의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법원, 건폭, 엄벌, 달라진 건설 현장 해가지고 요거는 광주 광역시에 공사가 뭐 중단됐을 때 상태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배짱을 많이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이 있죠. 어, 그리고 이제 그 건폭 144명 전원 1심 유죄 선고해가지고 좀 법을 강화해가지고 이 건폭들을 잡아 조지는 그런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건설 경기 약화로 해가지고 공급이 딸리니까 공급은 이 타워 크레인 기사들도 꽤 이거 가지고 돈들 잘 벌고 술도 잘들 드시고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일당도 엄청 비싸죠. 그 타워 크레인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어, 이제 공급이는 많은데 이제 수요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 없이 일자리가 더 필요하니까 아무 뭐 안 하고 뭐 어떻게 일만 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변한 원인도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건폭 감소는 건설 경기 침체의 원인도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고요. 요것이 이제 노원구 일대, 그 노원구 일대면 이쪽이 수락산인지 그럴 것 같은데요. 반대편은 그러면 도봉산 이런 거로 해서 그 양쪽 그 이 산으로 관통을 해서 그나마 여기는 공기가 그래도 좋은데 이렇게 이제 에, 들어차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어느 쪽에서 본 거냐? 강북에 어디 또 그 이 아파트 단지인 모양인데 경기도가 전국에서 고점 대비 하락률 상대적으로 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병행해서 봤습니다. 한강 반도체 전국 8만 호 신규 택지 주택 공급에 청신해야 될까? 그 화성이라든지 뭐 이런데 반도체 공장이 있는 쪽에 여러 뭐 주택들을 더 좀 세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간접 시설 뭐 한다고 뭐 그런 뉴스를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만 지면 됩니까? 교통이 또 혼잡해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 물류가 잘 유통이 되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들을 써야 되는데 한강 뷰하고 그런 것만
따져가지고 아파트 짓냐? 이런 게 이제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음, 이런 것도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공정률 절반도 못 채운 해양기자재 실증 선박 사업. 배를 띄울 방법도 의문이다. 윤희웅 기자라는 사람이 가끔 이제는 눈에 많이 익숙해지네요. 단독으로 그 조선 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문정부 때 시작된 해산 실적 플랫폼 구축 사업, 부산 조선업 살리자며 시작했는데 정작 수주는 호남 Y 업체가 수주했다. 가격이 안 맞아가지고 부산 업체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이런 가격 가지고 어떻게 그걸 뭘 그러면은 그 기자재 실증 선박 사업이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중소기업이 만든 그 조선 기자재가 어떤 기자재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공정도 지연돼서 정상인도 불투명하다. 그래서 그 Y 업체가 있는 데가 그 대불 산당 전경이라고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업체 모양이에요. 그 바다에 배를 띄울 만한 부두도 없고 도크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조선 기자재 중소기업의 수출기를 좀 열어보자고 시작했다고 그러지만은 이 사업은 그 부산 영도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 기자재 연구원 코멜이라는 데서 한 사업인데 이거 나중에 돈만 쓰고 실패할 것 같은 느낌 같은 느낌의 그 취재를 했네요. 배는 어떻게 띄울 건데 배는 불명확한 진수 방법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어, 플로팅 독이라고 이렇게 이 플로팅 독에서 그 배를 만들어 가지고 조립을 해서 여기 침수를 시켜서 여기 가라앉게 돼서 진수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 방법에는 없을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파트 2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존이 우선순위다. 아,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생존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합시다. 아, 이것이 메시지로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